예, 국민의힘 내부가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자, 108석. 이게 한동훈의 덕분이냐, 한동훈 때문이냐, 이런 논란과 함께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냐, 그 뒤에 보궐선거에도 나갈 것이냐,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과 화해하게 될까, 악수하게 될까, 밥을 같이 먹게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 관련해서 먼저 목소리 듣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뭐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조정훈 위원장이 총선 백서를 쓴다는 이유로 각 조직위원장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로 출마할 생각이면 각 위원장은 사실 아주 강력한 이 전당대회의 가장 대표적인 유권자들이에요. 이런 위원장들을 당의 일을 이유로 계속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뛰겠다는 소리인데 심판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그만둬야죠. 예, 홍준석 대변인. 뭐 국민의힘에서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끌시끌합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이 조정훈 당선인인 것 같습니다. 자, 조정훈 지금 당선인한테 그만둬라. 전당대회 나갈 것 같은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경쟁할 모양인데 그러면 총선 백서팀장 그만두고 견장 뛰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총선 백서 특위의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예. 백서 특위 위원이 18명입니다. 18명 중에 그 외부 위원이 이제 6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당내 그 위원들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특정인이 이 백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특정한 목적을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소위별로 이제 그 분야별로 그 백서를 집필하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것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백서 특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죠. 그런데 그 제일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었던 것이 설문조사를 이제 했는데 그 설문지에 한동훈 책임론을 이제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질문이 4개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질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산 책임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설문조사에 5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설문 자체 또는 그 백서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조정훈 위원장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다할 수 지금은 몸살일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희생이 필요하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사실상 출마를 시사한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동훈을 저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해석들이 나오면서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특위 안에서도 또 당내에서도 특위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 부분은 좀 더 토론과 논의가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용환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에 대해서요. 들어보시죠. 현명하신 주권자 국민들께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6석을 더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구루토기를 주셨습니다. 그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장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는데 108석, 지난 총선보다 6석을 더 갖게 됐다. 이것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슨 참패원인 제공자가 자화자찬이냐,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나,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라고 비판도 나왔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영환 전 위원장께서 현실 진단을 정확하게는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총선 참패가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책임일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 슬로건, 2조 심판, 국정 운영을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라고 했죠. 본인이 언급했던 동료 시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알면서 의도했다면 무능력한 거고요. 몰랐다면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어서 6석을 더 얻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의 성적표는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역대급 참패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진단 전제에서는요. 백서를 만들든 대안을 무엇을 모색하든 전 국민의힘의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시장이 당의 원로로서 이것이 사실상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쓴소리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영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정영환 전 위원장 계산이 틀렸어요. 예. 21대 때 미래통합당이 84석 얻었어요. 그다음 미래한국당 19석 얻었어요. 그러니까 103석이 됐죠. 그럼 103석이니까 뭐 그거보단 더 얻지 않았느냐 108석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닌 게 그때 합당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단순히 미래통합당 플러스 미래한국당이 아니고 뭘 쳐야 되느냐. 국민의당 쳐야 되잖아요. 안철수의 국민의당. 안철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몇 석이냐? 3석이에요. 그다음에 무소속이 5석이 있었어요. 무소속 5석이 누구였냐면은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그리고 이용호였어요. 예. 이 5명이 다 어디 있습니까? 국힘에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103석에다가 3석에다가 5석을 다 더하면 제가 봤을 때 111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111석입니까? 108석이잖아요. 오히려 3석이 빠진 건데 저것도 계산을 못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숫자 산수를 틀린 것 같다라는 정혁진 변호사 일침이 있으셨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108석이냐, 덕분에 108석이냐 의견이 뭐 분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죠. 사무총장을 했었고 이제 수석 대변인이 될 텐데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먼저 그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어서 금일 총선 백서 TF 참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면담을 진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못해 안타깝다. 표현하는 게 안타깝다. 피할 의도, 피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동혁 의원이 2조 심판론 등등 요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지원율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선거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분석은 저는 매우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분석하거나 하는 과정과 결과와 절차나 내용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진다면 우리 당이 민심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그 108석이라는 숫자를 두고 덕분이냐 때문이냐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말은 하죠. 뭐 범야권이 192석이나 192석인도 불구하고 어차피 개헌저지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200석이 안 돼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신승리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 게 아니에요. 그 당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사실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린 거고 그 하위적인 어떤 이유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경험이 좀 부족해서 지휘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 과도한 이야기로 들립니다.